이번 시간에는 고객 만족 경영 사례 연구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노드스트롬 백화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스트롬 백화점 하면 미국에 있는 백화점이죠. 그래서 이 백화점을 일컬어 다른 말로 블랙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블랙홀. 어떻게 하면 이 블랙홀이라는 명칭을 받았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블랙홀은 무엇이든지 다 빨려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노드스트롬 백화점 근처를 가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어떻게 된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다 우리 가게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기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특별히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했던 어떤 정책들 있겠죠. 전략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노드스트롬 백화점 하면 가장 많이 일컬어지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건 없는 반품 수행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타이어를 샀어요. 타이어를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와서 반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때요? 여기서 환불을 해줘요. 반품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이분이 다른 매장에서 산 거예요. 이 매장에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다른 매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다른 기업에서 구매한 타이어를 교환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내가 산 타이어가 아닌데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이 타이어를 무엇을 해줬다? 반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교환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침 이분이 칼럼에 기고하는 분이에요.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 그 칼럼에다 기고를 해요. 본인이 써요. 이런 회사가 있더라라고 써서 그게 일파만파되어서 굉장한 이제 반향 이슈를 일으켰던 그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고객에게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례인데 이 사례가 글로 풀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책? 조건 없는 반품 수행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사례는 특별한 가격 정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가격 정책은 뭐냐면 이 여성 고객이 남편의 바지를 사러 왔네요. 근데 사이즈가 없어요. 그죠? 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직원이 다른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다른 매장에 가서 100% 돈을 주고 구매를 해와요. 구매를 해와서 어떻게 이분한테는 이 바지를 어떻게 준다고요? 세일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바지를 정가에 사와서 세일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 특별한 가격 정책이 있다. 이 두 가지.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나온다? 글로 풀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전에 놔둔 문제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사례는 두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6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 이념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백화점에서는 고객에게 최고의 무엇을? 서비스를, 품질을, 가치를, 구색을 제공하라라는 게 경영 이념이에요. 이 네 가지 경영 이념과 더불어서 첫 번째 특징은 하목 경영의 힘이고 두 번째는 기업 구조가 역피라미드 조직 문화,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현장 배회 경영이라는 독특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업원 지주 제도 등 직업 만족 제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이념과 더불어 이 네 가지의 전략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백화점이 잘 운영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객에게는 어떤 것을 고객 만족을 감동을 전해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경영 이념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경영 이념 네 가지를 모두 선택하세요. 또는 뭐 어떻게 나왔겠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 가치, 구색. 여기서 구색이라는 것은 조금 전 사례에서 우리 타이어를 백화점에서 팔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타이어를 백화점에서 팔진 않죠. 그죠? 어디에서 팔아요? 큰 대형 마트에서 파는 거죠.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색을 갖춘다는 것은 없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구색을 갖춰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어로도 서비스, 퀄리티, 밸류, 셀렉션 해서 이 네 가지 선택하는 거 영어, 한글 두 개 다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목 경영의 힘을 보시면 이 백화점은 4세대 이렇게까지 100년 동안 어떤 불화도 없이 화목한 가족 경영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철학은 역지사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여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노드스룸가의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맨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낙하산은 없어요. 인사정책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화점의 스토리를 알면 좋은데 예전에는 책에 다 수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이미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 책을 요약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사실은 조금 회의감이 들어서 개성을 안 했었습니다. 개성하는 족족 요약을 해서 내니까 제 책보다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얇은 책을 선호하시잖아요, 수험생은. 근데 저는 이제 자격증에 대한 그 생각을, 이 자격증 개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 자격증을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취득하고 나서 기업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답 외워서 또는 뭐 기출 문제만 보고 시험 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기업 경영 또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는 업무에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취지로 저희가 자격증을 개발을 했는데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토리가 다 들어있었는데 저도 조금 이제 책을 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날렸네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뭐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 경영에서는 노드스트룸 백화점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유대인이죠, 그죠? 이민을 와서 유대인이 이민을 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처음에는 구두방을 하세요. 구두방을 오픈해서 구두를 만들어서 팔다가 장사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백화점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민자가 와서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제도입니다. 노드스룸 백화점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게 역피라미드 기업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배회 경영.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역피라미드 기업 구조다, 조직 문화다라고 하는데 조직 문화보다는 기업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구조. 일반적인 기업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가장 위에 이사가 있죠. 그죠? 대표.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뭔가 조직이 구성이 또 이렇게 되죠. 그죠? 일반적인 기업 구조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노드스룸 백화점 기업 구조는 전문가가 와서 만들어 봤는데 도저히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조를 거꾸로 뒤집었더니 이 백화점의 기업 구조가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가장 위에, 자, 우리 이사는 어디로 내려가요? 이사회는 가장 밑으로. 그 다음에 고객이 가장 위로 가는 역피라미드 구조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역피라미드 구조, 이 역을 빼면 피라미드 구조죠. 그죠? 그래서 역피라미드 구조, 우리 모의고사 1차 9번에도 있는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로가 나온 시험 문제도 있어요. 그림에서. 가장 윗단계 올라가는 건 뭐다? 고객이다. 그러면 이 사회는 누구를 구매 담당자나 그 다음에 총지배인을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총지배인, 그죠? 이 관리자죠, 그죠? 임원급 관리자는 그 중간 관리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중간 관리자로 매장 지배인, 상점 지배인을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은 가장 최전선에 있는 누구를 판매 사원, 지원사, 접점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왜? 접점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판매 사원이나 지원 사원은 누구를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구조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판매사원, 접점 직원, 그리고 이 접점 직원이 누구에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피라미드 구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의 모든 부분이 판매사원을 지원하고 있는 역삼각형의 형태다. 그래서 고객이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현장 배회 경영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글로 현장 배회 경영, 그다음에 MBWA 약자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개념은 직원들 모르게 어떻게 해요? 비공식적으로 매장을 자주 방문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모르게 자주 오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임원급들이 자주 매장을 방문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처음 이야기를 했는가? 그래서 미국 경영 이론가인 톰 피터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맨이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점원 또는 창고 직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현장 배회 경영을 해서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회 관리라는 게 좀 어원이 좀 안 좋죠, 그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눈에 띄는 경영으로 바뀌어요. 비지블 매니지먼트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MBWA에서 3현주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3현주의는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무엇을 현상을 파악하는 거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면 일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장 경영 도구이며 경영 혁신 활동에 있어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도구가 바로 무엇이다? 현장 배회 경영 또는 MBWA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장 배회 경영의 이 정의로도 시험에서 이렇게 찾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제시를 했는가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로버트 워터맨이 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톰 피터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칸의 핵심 키워드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3년주의, 그 다음에 톰 피터스 넣어놓고 이렇게 찾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한 3-4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 직업 만족 제도가 있었어요. 노드스트룸 백화점에서는 첫 번째는 종업원 지주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장기 군속 직원의 경우 최고 100만 달러의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주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제도가 있는데,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퍼센티지를 얼마를 준다고요? 6.75에서 13%까지 무엇을 준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간다. 그 다음에 최고 판매사원 등 각종 포상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최고 판매사원을 페이스 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영어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기. 이거는 뭐다? 실적 우수자에 대한 보상책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최고 판매사원을 뽑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이죠. 그래서 최우수 고객 서비스상, 올스타상 뭐 이런 보상을 실시를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최고 판매사원, 페이스 세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드스트룸 백화점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수업 분석에 따라서 합니다. 자, 수업 분석은 우리 전략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 먼저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S는 기업의 내부 환경의 강점 요인을 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W는 내부 환경 중에서 약점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 2가지가 있는데 기회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이죠. 그죠? 이 4가지에 따라서 분석하는 걸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이 백화점의 내부 환경의 강점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고객 만족 전략이 있고 내부 고객 만족 전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 제도는 우리가 첫 번째 사례로 보셨죠, 그죠? 조건 없는 반품 수행 정책을 하죠. 그리고 개인별 고객 수첩을 써요. 그래서 고객이 오면 개인별로, 자, 이서희 하면은, 이서희는 바지 중에서도 청바지를 좋아해. 뭐, 컬러는 뭐, 하늘색을 좋아해. 좀 옅은 색. 해서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청바지가 들어왔을 때 바로 뭘 할 수 있다?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 구색도 있었죠. 경영 이념 중에 하나였죠.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도 아까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매력적인 쇼핑 환경이 있고요. 이름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전략은 다 뭐다? 외부 고객 만족 전략이다. 그 다음 내부 고객 만족 전략에는 종업원 선발과 교육이 조금 특별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력, 나이 제한 없다. 그죠? 어떤 게 있다고요?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관리 제도에서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여기서 내부 승진 정책이 우선이야. 낙하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제도 중에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페이스 세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댔죠. 그죠? 그래서 최고 판매 사원을 뽑아서 뭐 동기부여도 해주고 인센티브 제공도 한다. 그 다음 권한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처음 사례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한 가격 정책을 썼잖아요. 그죠? 가격 정책을 썼는데 그걸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내 돈을 들여서 30% 할인을 하는데 30% 할인을 해요. 그런데 100%에서 사와요. 근데 판매는 다시 할인가로 파는 거예요. 그럼 이 30% 무엇으로 메꿀 거예요? 그죠? 그만큼 권한임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직원한테. 그 정도는 내 권한 내에서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종업원 지주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강점 요인 중, 내부 환경의 강점 요인 중 내부 고객 만족 제도가 아닌 것은 개인별 고객 수첩 이렇게 찾는 문제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내부 고객 만족 제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는 거 있겠죠. 반대로 외부 고객 만족 제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의 약점 요인은 이제 승진과 보상 제도가 왜 약점으로 작용을 할까? 어떤 사람은 이 페이스 세터처럼 최고의 판매사원처럼 항상 1등을 해. 근데 나는 항상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성과가 많지 않아. 그럼 어때요? 나가겠죠, 회사를. 그래서 여기서는 이직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직률.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 또 반대급부로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고비용 구조. 왜? 무조건 바쁜 다 받아 주어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통적 업무 기능에 집중하지 못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 마케팅 노력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업 현상이 나타나서 이거는 뭐냐면 중산층이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향을 우리가 트레이딩 업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현상은 백화점에서는 반겨야 될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할인 유통업의 성장,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는 것은 외부 환경 위험 요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백화점도 지금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백화점에서도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백화점에서도 백화점 매장 문을 닫은 다음에 매장 문 몇 시에 닫아요? 8시, 오후 8시 30분에 문 닫죠. 이후에 각 매장별로 요즘 무엇을 해요? 라이브 방송을 하죠. 그죠? 라이브 방송으로 그 이후 시간대에 고객에게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회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유통 시장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라이브 방송이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인 라이브 방송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트레이딩 업에 대한 용어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 문제지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수학 분석에서 한 마케팅 전략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사무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 정책은 우리 노드스름 백화점 분석에서 있었던 정책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로 70페이지에 보면 사원 모집 광고가 있어요. 이 모집 광고가 보기에 들어가서 이 모집 광고는 어느 회사 건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모집 광고나 또는 조직 구조는 노드스름 백화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노드스름 백화점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규칙 1,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사례에 대한 것들이 책에 수록되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경향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경향 문제가 뭐예요? 노드스름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에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죠. 아까 뭐가 있었어요? 가치, 밸류, 품질, 퀄리티, 그 다음에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셀렉션, 구색. 4번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번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역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억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는 역피라미드 구조. 시험 문제에서는 1번서부터 뭐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가 너무 눌렀죠.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왔던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나왔던 부분 보시면 현장 배경영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현장 배경영 톰피터스 색깔 바뀌었죠? 현장 3년주의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다음 보기 중 3년주의에 대한 내용을 모두 찾아라. 그러면 3년주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하는 거. 현장에 간다.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현상을 분석한다 했었죠. 그죠? 그리고 현물을 관찰한다. 그래서 답은 가다, 라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유형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보기에 보니까 1980년 미국 경영 이론가 톰 피터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다. 딱 나오고요. 눈에 띄는 경영이라고 하더라. 3년주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MBWA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사업 모집 광고가 그대로 보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어느 회사 건가? 그죠? 노드스트롬 백화점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페이스 세터라는 최고 판매 사원의 용어가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실적 평가 기준은 바로 시간당 매출액이다. 매장별 1년간 순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판매 사원을 땡땡땡으로 선정하고 자사매장 제품에 대해 연간 33%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페이스 세터.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문제, 조건 없는 반품 수용, 보기에 해당하는 전략은, 정책은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가격 정책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노드스트롬을 성공으로 이끈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선에서 문제가 나오죠. 이제 전반적인 모든 거를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번. 노드스트롬은 사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와 권한을 주며 기꺼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권한의 힘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노드스트롬은 사원들이 높은 판매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선호도가 높은 특정 상품과 치수를 중심적으로 준비하여 제공하나요? 이건 어디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구색이죠. 그죠? 여긴 다양하게 구색을 맞춰놔야 되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죠? 그다음 3번은 노드스트롬 판매 사원을 상대로 쇼핑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하는 것과 같다. 왜? 지주제도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노드스트롬은 일선 사원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며 설득하고 요구한다. 5번은 높은 동기를 지닌 사원들을 영웅적인 일, 곧 월등한 고객 서비스를 행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다.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기는 노드스트롬의 경영 방식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판매 사원이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해 실천한 정책은 이렇게 조건 없는 반품 수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기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반적인 모든 거죠.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러면 내부 고객 만족 제도겠다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보시면은 이번에 여기서 보는 외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는 어떤 고객 정책이에요? 만족 정책이에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 고객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부 고객 뭐가 있어요? 동기부여, 다양한 보상제도, 인센티브 이렇게 좋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학 분석 내에서는 이 두 가지 비교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중 수학 분석 내용이다. 다음 중 O, 기회 요인이죠. 그죠? 기회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전자상거래 등장은 뭐다? 이렇게
기회 요인이 된다. 5가 된다. 기업의 외부 환경 중에서도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드스트림 백화점 사례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풀어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밑에 거 우리 보시면은 고객 만족 효과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